반갑습니다. 저는 국어강사 고영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개성고 1학년 국어 얘기할 거고요. 네, 국어 시험 관련해서 개성고 국어 1학년 시험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1학년 시험에 올해는 이렇게 대비해야겠다라는 어떤 얘기까지 곁들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만큼 오늘 꼭 도움이 되는 얘기만 제가 골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름은 고형기라고 하고요. 지금 대치하고 목동하고 성북에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예, 대치에서는 아까 원장님께서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언급해 주셨는데 한 10년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대치에서도 좀 학교 시험이 어려운 학교들이 특별히 있어요. 근데 그 학교들 위주로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1부터 고3까지 이제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어 시험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수능 국어까지 잠깐 좀 언급을 드리자면 작년 수능 시험이 표준 점수가 150점이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보다 높았어요. 그러니까 수학보다 높은 어떤 그런 해들이 있었어요. 국어가 그만큼 어렵고요. 그냥 단순히 표준 점수만 높아서 어렵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성고 시험도 참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어의 전 영역이 다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따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만 뭐 비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 고1 학생들이 정말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뭐 부동산 계약이라든지 뭐 보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과학 얘기도 나오고 학생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일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 근데 그런 어려운 부분도 요즘 수능뿐만이 아니라 고1 시험에서도 출제가 되곤 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 좀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작년 1학기 이제 국어 성적입니다. 국어 성적 성취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일단 평균 점수는 75.3점이에요. 근데 이 75.3점이 높은 점수냐 낮은 점수냐 중요한 건 사실 편차를 좀 봐야 돼요. 표준 편차가 이제 16.5점인데요. 흔히 우리가 A, B, C, D, E 구간 이렇게 5개 구간으로 나눕니다. 근데 A 구간의 의미가 뭐냐면 1등급, 2등급, 3등급 초반이에요. 일반적으로. 근데 지금 그 범위에 있는 학생들이 13.1%입니다. 13.1%면 뭐 많냐, 적냐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정확히 가늠해서 이건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개성고 자체는 이제 문항수가 일단 많아요. 문항수가 이제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32문항 나왔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 문학을 50분 안에 풀어야 돼요. 그래서 50분 안에 푸는 시험 치고는 사실은 이 평균 점수가 아주 낮지는 않아요.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좀 형성되어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A등급, 그러니까 1, 2등급 맞기 위함이 굉장히 치열해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학생이 훨씬 많아요. 여학생들이 뭐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만 남학생들은 좀 푹 자는 경향이 있다면 여학생들은 시험 기간에 또 안 자요. 잘 안 자고 되게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학생 수 차이가 어떻게 나냐면요, 500명이 넘어요, 여학생들이. 그리고 남학생들이 제가 알기로 300명이 좀 안 됩니다. 다음은 이제 평가 방식인데 1학기하고 2학기를 다 기재를 해놨거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뭐 수행평가가 40점 정도 되고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인데 여기 선운 수령이 없죠. 선운 수령이 없다는 건 객관식으로만 평가를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2학기도 보면은 여기 선운 수령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선운 수령이 없는 어떤 추세는 요즘 추세이긴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옛날부터 선운 수령이 없어진 학교들이 있고요. 뭐 그거는 강남, 서초, 송파도 잠깐 말씀드리면 선운 수령이 없어지는 추세이긴 합니다. 물론 서수령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개성고는 서수령을 지금 출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 그랬고요. 아마 올해도 갑자기 서수령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역인데요. 우리가 첫 번째 제가 개성고 1학년 국어 시험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전 영역이 다 나옵니다. 문학, 독서, 문법, 화법과 작문이 다 나와요. 근데 그 화법과 작문이라는 그 부분이 모의고사에서 출제되는 1번부터 10번까지의 화법 작문은 아니고요. 교과서 내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진 않아요. 문법 역시 교과서 내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 독서가요, 우리가 수능 연계 그 문제집이라고 하는 EBS 수능 특강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3들이 이제 공부하는 EBS 수능 특강 지문을 발췌를 2개 해서 출제를 했었어요.
난이도는 높았냐?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수능특강 원 문제하고 큰 변형이 없었어요.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문학은 이따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EBS 수능특강 지문을 활용한다. 근데 최근에는 뭐 강남 3구뿐만이 아니라 경기 인천까지요. 1학년 시험에서 EBS 수능특강을 활용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뭐 여기 성북구 안에서도 대부분 수능특강을 사용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는 학교들 일부 학교에서 이 EBS 수능특강 당해년도 걸 사용하거나 아니면 한 4, 5년 전 거를 또 활용해서 내기도 해요. 근데 작년에 개성고는 어떻게 했냐면 당해년도 걸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특강이 지금 출시가 됐느냐?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출시가 됐고요. 지금 1월 말에 서점에 풀려 있고 지금 수능특강을 고3들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문예술 사회문화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 이상을 지금 벌써 수능특강 반 이상을 지금 진도를 나간 상태인데 뭐 저희가 고3 수업을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당해년도 수능특강 독서 또는 문학을 활용할지 안 할지는 사실 지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어떤 작년의 1년의 흐름을 가지고 올해 판단하기 좀 이르다는 거죠. 세 번째는 문학과 문법 비중이 높습니다. 문학과 문법이 높다는 이 부분에서 사실은 저 문학 부분이 조금 어렵거든요. 문학이 연계와 비연계의 혼합 형태예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사실 교과서 부분하고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많아서 강사들이 평가할 때는 중이나 중하 난이도로 평가를 해요. 근데 학생들은 좀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항수가 많아요. 32문항입니다. 32문항인데 50분 안에 이 32문항을 다 풀어야 하거든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막 올라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국어 선행을 많이 하곤 해요. 하곤 하는데 이게 한 학생들이 있고 또 못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못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시험 보는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나긴 해요. 왜냐하면 고1 국어 선행 과정을 한 학생들은 이제 거의 매주 학원에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이 시험 형태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사실은 중간고사가 만약에 고등학교 올라와서 보는 첫 시험 형태이고 뭐 이전에 실전 모의고사나 아니면 학원에서 보는 내신 주간 모의고사를 본 적이 없다면 좀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도 안 되고 시험 운용 자체가 잘 안 된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교과서 얘기부터 해서 범위를 좀 더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는 천재교육 박영목을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이제 11종 교과서라고 하거든요. 국어를. 11종 교과서에서 흔히 얘기하는 주요 교과서 출판사가 3개가 있습니다. 천재교육 박영목, 그 다음에 신사고 민현시, 그 다음에 미래인 신유시, 이 3가지거든요. 근데 저 천재교육이 전국에서 채택률이 제일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중에 뭐 참고서나 자습서나 뭐 이런 시험 대비할 수 있는 자료는 많아요. 자료는 많은데 중요한 건 학교 시험에서 그 자습서나 참고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시험이 도움이 될 만큼 많이 참고를 하느냐 안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시험은 뭐 체크나 자습서, 참고서 풀면 좀 90점 이상 성적이 나왔었을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시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습서 백날 풀고 뭐 해도 사실상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자습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교과서 문학하고 외부 문학하고 같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자료를 구하기도 너무 힘들고 학생들이 이게 외부 작품이고 연계 작품인지 판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교과서 문항이랑 외부 같이 나오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고요. 문항의 어떤 유형 자체는 수능형을 지향해요. 개성고는. 두 번째는 독서인데 물론 작년에는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국어 교사가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별로. 지금 개성고 1학년 국어 담당 선생님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교사의 어떤 변동성이 생기면 이 시험 형태도 변동성은 반드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에 EBS 수능특강이 독서에 발췌가 됐으니 올해 EBS 수특을 봐서 빨리 대응을 해야 하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특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디서 어떻게 나올 줄 알고 대비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시험 범위가 정해지는 형태를 따라가면서 거기서 수특 독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영상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정부 정책이 바뀌면서 수능 특강 변형 문제가 시중에 거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능 특강 관련된 어떤 자료를 학생들이 구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국어 컨텐츠 회사라고 유명한 이감이나 상상이나 이런 곳에서도 지금 수특 관련된 교재를 마구 출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아무리 흔히 얘기하는 뭐 구글에 검색을 하고 뭘 해도 자료 찾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어 학원은 거의 필수적으로 다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잘 돼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자, 여기 그리고 문법이 나와 있는데요. 문법도 좀 말씀드릴게. 문법이 보통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의문, 그러니까 자음모음, 반모음, 여기서부터 의문 변동까지를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범위로 많이 채택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의문부터 단어 형태수, 흔히 얘기하는 1단원, 2단원 형태를 사실은 공부를 처음 하는 학생들한테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정말 누구나 풀 수 있을 정도로 교과서 수준의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문법을 이전에 선행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문법이라는 게 사실 1회독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학생과 그냥 의문 변동만 공부하는 학생은 좀 차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문법을 지금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실 강사랑 상담하는 게 제일 빠르고요. 오늘 설명회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들 대부분께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이 좀 성적이 낮으면 이걸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하세요. 근데 어차피 이 시험을 대비할 거라면 사실 성적을 드러내고 지금 현 상태를 보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문법은 선행이 된 학생과 안 된 학생의 차이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너무 극명하게 나뉩니다. 지금이라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일련의 어떤 형태는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수업을 빨리 시작해서 빨리 대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화법 작문은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요. 교과서 부분입니다. 수행 같은 경우도 이 학교도 뭐 되게 부담스럽게 수행을 학생들한테 과도하게 많이 주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수행평가 역시 제가 수업에서 같이 도와서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 부분으로 이제 국어 출제 정보를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대화의 원리, 작문과 매체는 말 그대로 화법과 작문인데 이 부분은 방금 제가 언급드린 대로 어렵지 않게 교과서 부분에서 발췌해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누구나 맞출 수 있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여기 창수라는 어떤 현대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사랑, 고재종의 첫사랑, 그리고 사양이라는 김상옥의 현대시가 출제가 됐는데 여기 정지용의 향수는 문학교과서에 있어요. 그 천재교육 4단원에 보면 문학 갈래별로 나온 형태에서 이 정지용의 향수가 있습니다. 고재종의 첫사랑은 사실 다른 출판사에는 있어요. 신사고 출판사의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외부 작품으로 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에는 향수, 나에는 첫사랑 형태로 같이 출제가 됐고요. 이 김상옥의 사양은 문제 안에 보기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종타말에서는 이거는 교과서 작품이에요. 이거는 현대소설입니다. 현대소설이고 마지막에 이호천의 나상은요. 이 나상은 교과서에는 없었어요. 근데 EBS 수능 특강에 당해년도 말고 과거에 많이 나온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호철 작가 역시 수특에 자주 나오는 그런 작가인데 이거는 문제 안에서 출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보기로요. 문법은 의문하고 의문 변동만 작년에는 출제가 됐었어요. 기말고사 넘어가면서 단어 형태소까지 같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언급드렸던 수능 특강 인문예술 부분에서 독서를 2지문을 발췌를 했어요. 근데 그 발췌한 지문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다양스럽게 인문예술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고대 이집트 예술과 건축, 그리고 카요아의 놀이에 대한 이론이라고 인문예술 부분에서만 발췌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학생 입장이라면 좀 다행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나 법이 나오는 사회문화, 그리고 뭐 생명과학이나 물리, 지구과학까지 나오는 과학기술보다는 좀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 문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문항입니다. 32문항이면 인근 타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냐? 아주 많은 편이죠.
성신여고 예를 들어드릴까요? 성신여고 20문항이에요. 작년 20문항이에요. 그러면 대부분 몇 문항으로 출제하냐면 25개에서 30개 사이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32문항이지 시험 현장에서 50분 놓고 풀라고 하면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운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학교인지를 좀 알려주겠죠. 그래서 저희가 매주 주간 모의고사를 보는 게 매주 중요합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기 문학예시라고 해서 제가 가져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문학작품 중에 종탑 아래에서라는 그런 현대소설이 있어요. 그 현대소설 관련된 문항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지금 옳지 않은 서술을 고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 나, 다라, 마, 바에서 중간중간 언급되는 부분에서 문학 기본 개념어가 나옵니다. 근데 문학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 어떤 특정 부분에서 이 문학 개념어가 사용됐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문학 개념어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 공부를 합니다. 뭐 동계특강을 듣거나 아니면 뭐 EBS를 듣거나 뭐 여러 가지 툴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성신여고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학 개념어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출을 통해서 그런 분석된 문학 개념어들은 사실은 명확하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매주 저희가 또 어휘시험을 보거든요. 그 어휘시험이라는 게 현대소설에 나온 어려운 단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선택지에 이렇게 나오는 문학 개념어에 대한 뜻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다음은 문법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인데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모두 골라라 이겁니다. 여기 우리 학생들이 계시는데 모두 골라라 하면 정말 싫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여기 보기 1 안에서 그리고 보기 2 안에서 이렇게 긴 문장 몇 개가 들어있는 그런 형태를 주고 여기에 어느 한 의문이 없어지는 현상인 탈락을 찾아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했거든요. 사실 난이도는 어렵진 않아요.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공부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학생들은 항상 실수를 하거든요. 우리가 의문 변동 발음할 때 탈락되는 어떤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사례를 갖다 놓으면 실수하는 학생들이 발생을 합니다. 인근에 제가 보니까요, 여기도 이제 국어 이제 수업이 많이 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성고 대비할 수 있는 학원들이 있긴 있어요. 뭐 소수정이든 소수정이가 아니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국어 선생님들이 되게 많은데 다른 국어 선생님하고 제 수업 차이는 뭐냐?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첫 번째 강조하는 건 뭐냐면 학생들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왜 3번을 찍었냐 이렇게 물으면은 한 70%는 이렇게 대답해요. 1, 2, 4, 5가 틀려서요, 선생님.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 선택지 근거를 얘기하라고 하면 잘 설명을 못해요. 근데 그게 1학년 때부터 중3 때부터 아니면 이렇게 설명을 못하는 습관이 고3 때까지 굳어져요. 그러니까 고3 때까지 굳어지면 흔히 얘기하는 뇌피셜로 자기 마음대로 푸는 경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계속 오답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문학에서 등장하는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이 1도 안 돼서 줄거리 파악도 제대로 안 되는 학생들, 왜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생들은 국어시험 채점을 하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디서 사고 오류가 생겼는지를 발견하고 그걸 뜯어 고쳐야 돼요. 이게 되게 추상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걸 강조하는 수업이고, 둘째는 저는 어휘력을 강조하는 수업이에요. 근데 어휘를 강조하는데 그래서 매 수업마다 시험 보고 주간 내신 모의고사 볼 때도 어휘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어휘를 외우라고 하면 무작정 넣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글자를 픽처링해서 그냥 여기다 넣으려는 학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용 이해하고 암기하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방식을 좀 알려주는 수업이고, 셋째는 국어시험이 일단 활자가 많아요. 글자가 많다 보니까 눈이 혼란스러운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50분 안에 아까 말씀드린 32문항을 풀어야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눈을 어디에다 먼저 두고 먼저 읽어야 하는지가 참 중요한 시험제예요. 국어시험의 특성입니다. 수학은 글자 자체가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영어는 많습니다. 근데 국어는 사실 더 많은 느낌이 있어요. 모국어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지 장수도 되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한 8장 이상이거든요.
어떻게 극도로 세부적인 전략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실전력은 제가 여기 마지막에 왜 언급했냐면 문항수가 많은 학교들은 매주 시험 훈련이 중요해요. 다른 학교보다 더 중요해요. 똑같은 시간에 20문제 푸는 거나 32문항 푸는 건 다르거든요. 난이도가 극도로 낮지 않는 한, 난이도가 중급이라면 이 시험 보는 훈련이 안 된 학생은 시험 때 반드시 실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 수업 개강일이 3월 2일이에요. 3월 2일이고요. 1학년들이 이제 금요일에 늦게 자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에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중3 때도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학년 그래서 맞는 선생님들이 오후 수업을 하려는 경향성도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일찍 오면 좀 졸거든요. 조는 학생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저는 이번에 개성고 수업을 오전 9시로 잡았고요. 사실은 이게 부담스럽다면 부담스러운 시간인데 사실은 1학년 때부터 학교를 일찍 가고 학원에 좀 일찍 오는 학생들은 3학년 때 아무래도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참 중요하고요. 일찍 와서 이 오전 시간에 국어를 공부하는 습관이 너무 중요해요. 수능 국어는 1교시입니다. 근데 그 1교시가 틀어졌을 때 너무 많이 틀어진다는 걸 학생들도 알고 어머님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대치 같은 경우는 8시 반 시작이에요. 고3 같은 경우는. 멀리서도 오거든요. 예를 들면 강원도 춘천에서 와요. 매주 토요일에 수업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열정이 있을 정도로 아침에 그 시간 맞추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 고1 학생들이 그래서 마음가짐을 많이 바꿔서 지금 열심히 해서 수능 때까지 조금 우리가 좀 수월하게 가겠다라고 한다면 이 오전 수업 오셔가지고 국어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전 수업을 9시부터 13시, 그러니까 오후 1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수업만 내리하는 건 아닙니다. 앞뒤로 평가가 있습니다. 앞뒤로 평가, OX 평가, 빈칸 넣기 있고요. 저희 주간 내신 모의고사랑 어휘 시험 따로 있습니다. 학생 관리 좀 보여드리면 저희 매 수업 시간에 OX 시험하고 빈칸 넣기 CC 시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가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제가 습관적으로 안 되고 그냥 학원이라는 어떤 공간이 그냥 어떤 공부하는 그 시간이 공부가 전부인 학생들, 그 학생들이 또 성적이 잘 안 오릅니다. 그러니까 과제 이행률을 높이는 건 어떻게 보면 강사들한테 최대의 어떤 과제인데 일단 개인별 저는 스케줄을 일단 다 파악을 해서요. 학생이 이틀 이상의 시간을 소용해서 국어 과제를 하게끔 좀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명회 가면 어머님들이 질문하세요. 학생이 숙제가 안 되면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질문들 하시거든요. 이 숙제, 그러니까 저희 수업 시간 이전까지 숙제를 하도록 최대한 독려하는데 안 되면 남기기도 해요. 그럼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깔리는 수업들은요, 새벽 1시까지 남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는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적이 결정이 되고요. 그게 별거 아닌 그냥 국어 과목 하나의 성적 같지만 고3 때는 또 8월이 되면 정말 교과 등급 0.5가 안 나와서 우는 학생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1 학생들한테 너무 많이 알려주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과제를 시키고 있고 저희 또 파이널 모의고사 이번에 저는 원래는 1회만 생각했는데 2회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주간 모의고사와 다르게 파이널 모의고사는 정말 좀 적중률을 높여서 최대한 연구를 많이 해서 만드는 모의고사니까 조금 의미 있게 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촬영을 합니다. 네, 영상 촬영을 하고요. 근데 영상을 학기 중에 학생들이 잘 못 봐요. 근데 영상을 찍는 어떤 취지고 제공의 취지는 뭐냐면 다 보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이해 안 된 부분을 발췌해서 봐라. 이게 취지입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결석하고 영상 주세요 이런 학생도 있는데 저는 그러면 거의 그냥 퇴원해라 라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영상의 취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험 때는 내가 모르는 부분만 보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미리 찍어서 그 부분 발췌해서 보기도 하고요. 추가적인 영상을 제가 찍어서 또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항상 제가 이 설명을 끝날 때 말씀드리거든요. 뭐 문제집 추천도 옛날에는 제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의 현재 상태 파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의 현재 상태 파악이 본인도 안 되고 어머님도 잘 안 되신다면 강사랑 빨리 상담을 하셔가지고 수강 신청 전에
우리 학생 상태는 지금 이런 것 같다. 이런 게 부족한데 그럼 어떻게 지금 대안을 갖고 해야 하냐. 이런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